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, 동의보감 지금까지 1학기 때부터 이어서 했는데 이어서 한 경우도 있고 있지 않아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내가 이 동의보감이라는 과목을 처음에 설강하게 된 것은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어떻게 읽는 것이 좀 더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는 좀 동의보감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 때는 우리 학생 때는 보면은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동의보감도 공부하고 의학인문도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시간이 점점 흐르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 책을 보는 이런 어떤 경향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많이 안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번역하는데도 커다란 문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내용을 요약하는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은 내가 다 외우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.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래도 이 옛날 사람들이,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 그 자체의 어떤 임상 경험들, 또 솔직히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허준 선생님이 그 많은 처방들을 다 외우고 그걸 다 써봤을까? 그 처방을 얼마나 써봤을까? 하는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데 가서는 실제로 이 중에서 허준 선생이 진짜 처방을 얼마나 많이 내셨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죠.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란 단점이랄까? 옛날 이 고전 서적의 단점이라면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쓴 책들이 아주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책에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처방 또는 이런 부분들은 다 베껴오고 그다음 내가 쓸 걸 몇 가지 더 추가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썼을 때 그래도 좀 효과 있었다 하는 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처방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데 실제로 과연 이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해 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김정일 교수님이 강의록에도 많이 언급이 돼 있죠. 어떤 처방을 썼더니, 내가 이 처방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. 그래서 나는 이런 처방으로 바꿨어. 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.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, 80년대 이때 처방은 또 김정일 교수님이 만드신 거죠. 그 다음에 2020년대 이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이 약을 써가면서 또 새로운 처방들, 동의보감이 이렇고 이 김정일 교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써보니까 또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바뀌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보여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동의보감을 공부했는데 동의보감 공부한 소감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큰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으로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퀴즈 내용을 퀴즈를 쓰라고 해야 발표할 수 있는 뭐가 좀 생기겠죠. 그래서 퀴즈를 이렇게 냈고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아마 발표를 해주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발표 자료는 다들 있죠, 이제. 이게 발표할 자료는 다 써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본인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하니까 좀 발표를 좀 누가 한번 하실까요? 예. 1년 동안 공육방 수업을 서 이번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게 신기루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쓰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좀 많았습니다. 네, 그것도 뭐 를 먼저 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AI들을 또
써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더 공부해서 이해해서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AI에 대한 뭐 나름대로 실망감이죠. 생각보다는 똑똑하다 하는데 아직 뭐 한의학 분야에서 좀 똑똑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줬는데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뭐 추가하거나 하실 분 있으면은 이렇게 할게요. 예. 뭐 마음대로 해주면 돼요. 그냥 관련된 이야기 해도 되고. 예. 저는 교수님은 초반에 뭐 LM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되게 자료 엄청 많이 주시고 여기에도 올려주셨잖아요. 시간에 그거 읽어보면서 되게 뭐지 AI가 어떻게 하면 저한테 최적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 팁 얻으려서 되게 좋았고 또 여기서 되게 다양한 AI 툴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활용해 보면서 각각의 AI 툴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앞으로 약간 다른 공부나 과제할 때 이런 때는 이런 AI를 쓰는 게 좋겠고 또 이런 AI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프롬프트를 줬을 때 좀 더 잘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약간 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 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뭔가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 것 같아요. 설문지 돌려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. 이번에 챗GPT 사용하면서 동의보감 강의로 그거를 발견해 드린다는 건 좋았고 먼저 예전에 막 AI한테 한의학 관련된 거 물어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답변해 주는데 그래도 이 동의보감 강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니까 좀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AI에 대해 이 답변을 제가 알려면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틀린 점도 구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의학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야겠다고. 예. 그리고 예. AI 지식적인 측면도 잘 알려주지만 그 말을 정제하는 능력이라든지 뭔가 좀 깔끔한 구성으로 글을 써줘가지고 우리가 막 혼란스럽게 지식을 막 가지고 있던 내용들도 한 줄글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열을 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재구성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예. 거의 AI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할게요. 예. 우리가 그 보던 DB 원문을 통해서 그 AI를 응용했을 때 AI가 요약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약간 동의보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가 좋았는데 그 동의보감 DB가 닫게 돼서 너무 아쉬워서 동의보감 DB가 다시 나왔습니다. 저도 사실 이번에 동의보감 수업이 아니었으면 논문을 이렇게까지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AI 사용 방법에 따라서 혼자서 읽기는 솔직히 어렵고 양이 너무 많아서 뭔 내용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약간 AI한테 좀 적당하게 요약해달라 해서 그걸 먼저 틀을 잡고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살 붙여가는 식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네,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해 안 가는 거 계속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죠. 사실 공부동안 수업을 듣기 전에는 AI 중에 챗GPT밖에 알지 못했는데 공부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AI가 이렇게 접근해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사실 AI에 대한 일종의 편견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뭔가 아무래도 인간에 비해서 좀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만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섣불리 활용하지 못했던 지난날이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또 할 사람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. 또 얘기 안 할 거예요. 예. 뭐 대략 뭐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이게 왜 2시에서 멈춰 있냐?
예, 대략 이야기들 이렇게 하셨는데, 주로 뭐, 인공지능에 관련된, 뭐, LMA라 표현하는, 뭐, 거대 언어 모형, 요걸 가지고 하는데, 지금은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, 이게 거대 모형이다 보니까, 그 흔히 말하는 전기세도 많이 들고 뭐 하다 보니까,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작은 걸로, 스몰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또 활용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, 뭐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은, 지금처럼 인공지능한테 명령 주고 뭐 하고 하는 것도 큰 의미 없지 않을까 하는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얘들이 아직까지는 그 우리 한의학적인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 학습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죠. 아무리 미국에서도 뭐 한의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뭐 지금 요즘 같아서 뭐 중국 거는 더 배제하죠.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된 이후로 이 트럼프 된 이후 내년부터는 아예 뭐 중국은 이제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전혀 다른 교류가 전혀 안 되는 뭐 이런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어 어쨌건 이 한의학이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이 아직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동의보안 강의록하고 동의보안 원문을 이렇게 주고서는 원문 또는 번역문까지 주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뭐 해봐라 하면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번역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내가 한문 번역을 많이 하니까 한문 번역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초안을 잡게 하고 그 초안에 따라서 이제 이 작업을 해나가면은 그 번역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또 저것도 해봤어요. 이 동의보감이다, 의학인문이다, 뭐 만병연친이다 같은 이런 고전 의서를 갖다가 원문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원문에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처방을 쓰면 좋을 것 같냐 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라고 했더니 좀 하는데 생각보단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좀 뭐 변증 체계를 만든다든가 뭔가 해서 그런 자료를 집어넣어주고 이런 변증 체계에 의해서 한번 이 자료를 만들어내라. 어떤 처방을 내는데 어떤 변증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오게 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전체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이 개인정보라든가 의료정보 뭐 이런 것들은 이 전체 공개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 뭐 동인방 강의록처럼 싹 풀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 해서 일단 몇몇 사람한테만 한번 써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좋은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좀 많은 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GPT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걔들도 점점 이 뭐랄까 공부를 좀 더 하고 한약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한다 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. 그리고 명령을 좀 더 좋은 걸로 잘 주면은 아직까지는 아직 이걸 급하게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명령도 좀 엉성하고 이렇게 한데 명령도 좀 더 명확하게 주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답변 아주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번역도 이런 책을 볼 때도 진짜 인공지능이 한번 좀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그다음 내가 또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 그다음 번역한 거에 대해서 번역이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써먹고 뭐 어떤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만들어낸 결과물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. 그 사용자인 내가 책임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그 내 문서에 대해서 내가 써낸 문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확인 한번 하는 과정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이 쓴 부분의 문제점이라든가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발전하면 될 것 같고 또 인공지능이 지금 뭐 GPT-4 옴니까지 나왔는데 아마 또 다음 버전으로 또 뭐가 나오겠죠. 내년쯤 또 뭐 나오겠죠.
그래서 그때 나올 때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점점점 좋은 이 성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 거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못 풀던 문제도 좋은 성능으로는 아주 쉽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한의학적인 자료를 많이 구해야 되는 거. 내가 한의학 자료를 많이 집어넣어줘야 얘도 한의학적인 부분을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의학적인 부분, 한의학적인 어떤 이 뭐랄까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인공지능에 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또 발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원문 자료 같은 것들은 아마 인공지능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또 이런 자료를 공개했다가 또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. 특히 일반 기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갖다 그러니까 뭐 삼성인가 여기서도 뭐 GPT 못 쓰게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내부 자료가 다 외부로 이게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인공지능 일단은 뭐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아직은 뭐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은 뭐 시험 문제도 이걸로 풀죠. 실제로 그렇게 풀더라고요. 지금 얘가 1학년도 이 경정 강도가 한번 쭉이 시험 문제를 내봤더니 이게 도저히 만점은 맞을 수가 없는데 만점만 생겨요. 그랬더니 뭐 인공지능 가지고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다 맞기도 해요.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학생들 성적보다는 잘 나오더라고요. 그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인공지능이 그 원전 시험 문제가 객관식 시험 문제가 났던 거를 한번 풀어봤더니 학생들 평균하고 GPT하고 뭐 조금 하나 더 높거나 낮거나 한 이 정도로 점수를 잘 맞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. 어찌됐건 이렇게 인공지능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 반드시 내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문서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처방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또 다른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많이 고민해 주니까 인공지능에게 특히 이 진찰할 때 우리가 이게 진단해 나갈 때 어떤 걸 더 위주로 뭐 물어봐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공부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많은 병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런 병에 대해서 또 책마다 동의보감이나 만병의춘이나 이 쓰는 어떤 글을 쓰는 형식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동의보감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만병의 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 하실 분은 없죠? 예, 없는 걸로 알고서는 거의 뭐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.